필요할 것 같고요. 자, 또 오랜만에 원수미 시장님이 카페트 밟으면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괜찮나요? 저는 오늘 2차 접종 마쳤죠. 저는 6월에 2차 접종을 마치긴 했어요. 예. 오늘 하셨어요? 예, 오늘. 안 2차 접종. 아프세요? 예? 약간 몽롱하긴 한데 괜찮구나. 오염된 몸이라서 아, 별로 부작용이 없어요. 저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저는 2차 접종 때는 아예 맞은 줄 몰랐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서 샤워를 하려다가 그러면 안 되지. 그 정도로 안 아팠어요. 네. 저도 오염된 몸인가 봐요. 대한민국에서 목소리 하나의 시그니처리죠. 그렇죠. 이런 목소리는 그냥 은수미 그러고서.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은수미 시장과 함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248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 앞에는 지금 이상구 복지과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지난주는 왜 방송을 안 나오신 거예요? 예, 피치 못하게 출연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 전날 또 이게 취소가 돼가지고 참 억울하고 안타깝더만요. 우리 시청자분들 반응이 예. 이상구가 결방을 하다니 푸나랑 싸웠구나. 그럴 리가요. 꼭 그런 분들이 복지과 소사이어티 후원도 안 해주면서 이간질만 하고 있어. 우리 관계 좋아요. 불화살 이런 거 없어. 그렇습니다. 예. 불화살. 지금 방송 248회입니다. 예, 5년 가까이 했어요.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야, 다음 주면은 250회예요. 예. 이거 새나르 브로맨스 아니에요? 제가 특혜주고 있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250회를 같은 내용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른 내용으로. 대단하시다. 자,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아젠다를 우리가 먹여 살린. 그렇죠. 예. 위원장님 잠깐 오른쪽으로 조금만 와주세요. 예. 화면 너무 밖에 벗어나셨는데. 자, 그리고 또 오랜만에 은수미 성남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수미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 이제 소위 말하면서 특히 새날 시청자분들은 은수미 성남시장 팬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렇죠. 정말 예. 감사해요. 그냥 지지를 하세요. 팬을 하지 말고. 예. 근데 그 얘기 먼저 여쭙는 게 죄송하긴 한데 예. 나는 이제 그 뉴스를 보면 되게 웃기다고 느끼는 건데 JTBC가 되게 열심히 은수미 시장을 깝니다. 한 열 몇 번. 예. 굉장히 많이 마치 성남시에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정확히 내막은 다 모르지만 선거 캠프에서 뭔가 활동했던 사람들을 내가 권한을 갖고 누구를 임명하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된다고 하니 그래서 제가 지금 2005년부터 지금까지 15년치 자료를 다 털렸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일기장까지 다 털었는데 근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나 봐요. 예. 문제는 그래도 이제 죄를 만들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증거 조작을 하든 증인 조작을 하든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제가 15년치를 털리고 나서 깔끔하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예. 남이 털어주니까 예. 전문가들이 포렌식까지 다 해서 털었다는데 그렇게 생각해야지죠. 명이 안 짧아집니다. 그래서 검증을 받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뉴스를 보면서 JTBC 되게 열심히 하던데 저게 무슨 죄가 되나 싶은 거예요. 요즘 아니 왜 근데 그러면 왜 은수미만 그래? 이런 생각이. 그렇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선거 나갔을 때 예. 나쁘게 이제 프레이밍화 되면 보훈 인사 이렇게 하는데 보훈 인사 그게 정치잖아요. 예. 나 도와준 사람들한테 뭔가 자리를 주면서 내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그건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이제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전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안 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지만 그거를 막 죄를 만들어서 터는 건 좀 미국 대통령은 직접 임명 5만 명, 간접까지 해서 20만 명을 거의 임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지 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지방 정부도 일종의 정권이라고 정권이면 그렇게 그럼요. 하는 건데 그게 예. 마치 대한민국에서 은수미만 하는 줄 알고 제가 깜짝 갑자기 굉장히 능력 있는 시장이 되셨습니다. 예, 그래서 검증도 아마 그 받고. 캠프 꾸리기 앞으로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리가 되려면은 그거를 이제 뭐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뇌물을 받아가지고 내 그렇죠. 호주머니 들어갔다면 수사 대상이 되겠지만 부정적으로 했다인데 그 증거를 지금 전혀 예. 아무것도 못 잡으신 모양이에요. 시장님 좀 앞으로 좀만 네, 오세요. 네. 마이크랑 가까워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지금 지내셨는지 궁금한 게 이제 성남시장 임기도 이제 3년 넘어갔고 이제 4년째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떻게 지내셨어요? 백만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선 작년 제가 새날에 언제 나왔나 했더니 작년 6월에 나오고 예. 한 1년여 만에 그러니까 코로나와 그다음에 백신 접종과 1년을 살았던 한 해였는데요. 참 많이 배운 게 정말 시민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요구를 정말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깨달은 1년이었던 게 왜 그랬느냐면요. 지금 미국이 사망자가 61만 명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이것은 우리나라하고 인구가 같다고 하면 한 10만 명이 사망을 한 건데 우리의 입장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10만 명이 사망을 했다? 국민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 시민들은 마스크도 열심히 쓰시고 백신 접종도 열심히 하면서 10만 명이 감염병으로 사망하게 하는 그런 정부는 안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사회는 싫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결국 미국처럼 작은 정부, 시장 정부가 아니라 우리 사회는 큰 정부, 진정한 공화국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면 정말 시민들이 감염병 코로나에서 보여준 이러한 요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담아낼까.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면서 저희 공무원 이제 동료들이 한 3,200여 명 되시고요. 공공부문만 7,500명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항상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화국, 공공의 가치 이런 걸 뭘까를 정말 고민하면서 힘들어요. 공무원들이 요즘 제가 보건소 직원들 때문에 항상 가슴이 아픈데 예. 저 방역복 입고 이것을 거의 1년 6개월 이상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너무 잘해요. 물론 모두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7,500여 명이나 있으니까 하지만 압도적 다수가 정말 열심히 하는 이분들하고 함께 우리가 겪은 걸 우리 시민들의 요구를 되살리면서 우리는 어떤 공화국이 돼야 될까? 우리한테 필요한 정치는 뭘까? 우리의 대한민국 큰 정부라는 건 뭘까? 이런 고민을 정말 1년간 함께 하고 배웠던 그게 저한테는 참 행운이었어요. 제가 이제 은 시장님을 좋아하는 게요. 네.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어떤 건 눈치 안 보고 약간 좀 대선 주자의 기질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공약 이행률 82.6% 올해 3월 말 기준이라고 하는데 예. 그 공약 자체를 걸었으면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본인 나름의 오기가 있으신 거죠. 뭐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공무원 동료들이 정말 많이 같이 했어요. 정말 같이. 아니, 그래서 지금 혼자 하셨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었겠지. 제가 3,200여 명 공무원들께 정말 감사드린 게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공약이든 공약뿐만 아니라 큰 사업들이 있어요. 성남시는 뭐 판교 트램을 3,550원짜리 한다든가 이제 이런 걸 서로 하면서 어떤 한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시장님 취임했을 때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3년간 매일 그 생각만 하는구나 이 사람은. 그리고 서로 소통하면서 그리고 실제 가능해진 거예요. 제가 항상 자랑하는 게 제가 압수수색 9번을 받고 그다음에 한 고소를 한 30번 가까이 당하면서도 그게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차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경기도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런 28% 얘기를 해요. 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그렇게 같이 했고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걸 저도 검증을 한 거잖아요. 너무 고맙죠.
네. 아마 그 이재명 지사님이 시장할 때 공무원들이 어떻게든 임기 끝나기만 손꼽아 기다릴 건데 끝나고 하니까 더 독한 사람 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한편에서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공무원들이 아마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도 실력이 그렇겠죠. 월등하게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사실은 그 은 시장님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진영에서는 최소한 은수미한테는 미안해야 된다고 할 정도의 그 그럼요. 예. 노동운동의 어떤 이정표랄까 이런 걸 쌓으신 분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은수미 시장을 청와대에서 계속 이렇게 예. 고마운 임명을 일이었죠. 하셨고요. 저 사진을 예. 하나 보니까요. 저렇게 손 꼭 잡고 찍는 사진 보면 보통 이렇게 차렷자세로 찍는데 그렇죠. 뭐 하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신 거예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참 존경하고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을 좀 알겠어요. 대통령도 진정성은 누적되는 겁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단기적인 이해가 아니라 자신의 단기적인 이해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위한 혹은 그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했고 또 더 좋았던 것은 자기를 알아봐 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업계라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그리 인기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도 그렇고 뭐 누가 끌어주거나 누가 옹호하거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제가 뭐 무례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어쨌든 줄을 서지는 못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일관되고 앞뒤가 같지만 줄을 서지는 못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제가 그 당시도 문재인 캠프에 못 갔었거든요. 이재명 캠프 그때 대선 경선이지. 이재명 캠프에도 못 갔지만 문재인 캠프에도 못 갔어요. 그것이 이재명 그 당시 경선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과 어쨌든 문재인을 지지하던 분들을 향후에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문재인 캠프에 제대로 못 갔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한번 기회를 주셨지요. 그러기 네. 쉽지 않아요. 그것도 이제 정치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필수 코스처럼 느껴지는. 예. 근데 결국에 이제 연습시키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능력이 되는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문 대통령이 어떤 신임 같은 건데 뭐 청와대 떠나실 때도 좀 굉장히 좀 마음 아프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런데 시집간 딸이 성공해서 잘하고 있는 그런 부담을 또 요즘은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JTBC가 맨날 보도해가지고 선거 이상하게 치른 사람처럼 이미지 하는데. 아니 뭐 심지어는 한겨레 신문까지 그렇게 부정적인 것을 찾아서 보도하고 해서 우리 편 맞나 막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니까 만만해서 때리는 것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만만해서 때리는 만만하잖아요. 거 괜히 될 거야 뭐 이런 또 한편의 시류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자가 설명해 준 게 있어요. 은수미는 이재명만큼 혹은 그런 분들만큼 클릭수가 좀 나온다는 거예요. 이름을 넣으면. 근데 클릭수는 나오는데 그렇다고 지지자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친노인지 친문인지 친이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좀 고립된 여성이니까 이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건드리기가 쉽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죠? 아니 근데 그게 단독 걸고 잊을만 하면 보도하고 잊을만 하면 보도하고 그거 볼 때마다 약간 오장이 상하는 게 야 기자들아 그렇게 따지면 전국에 있는 기초단체장들 하면 다 전수조사 해봐라. 근데 기초지자체장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들 이름은 모르지만 은수미 이름을 알기 때문에 지자체장 중에서 치려면 은수미를 치는 게 맞다고. 합리적인 설명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이재명 지사가 기초단체장으로 대선 후보에 입후보했던 그 과정을 밟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진 전국 지명도 올라갔는데 또 다르죠. 정치인은 또 꼭 다르죠. 자기 부고기사만 아니면 무조건 언론 나게 좋다고 하는데. 다르죠. 그 사진 하나만 봐요. 이재명 지사랑 찍은 사진. 이재명 지사 단식할 때. 예, 단식할 때 찾아뵀었죠. 요거요. 굉장히 친한 척 하셨네요. 그래 말이에요. 이때는 국회의원 시절 아니에요? 네, 맞아요. 국회의원 시절에 이재명 지사가 그 광화문에 단식할 때 사진 찍으셨고요. 예. 아무튼 근데
지금부터 예민한 질문 하나 네, 드릴게요. 네. 댓글창에 은수미 왜 나오냐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질문 하나 네. 드려볼게요. 최근에 그 경기도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88%만 준다고 할 때 경기도는 다 줄 거야. 네. 거기 반대하셨어요? 반대는 안 했고요. 근데 기사에 보도가 납니까? 기사는 섹시하게 나니까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은수미가 음. 그 전 도민 재난지원금 주는 거 반대했다고 났어요. 기사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없어요. 응. 솔직히 근데 찬반이 없는데 다만 그때 문제가 된 게 예산 문제였는데요. 어쨌든 복잡한 설명이니까 그 당시 31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88%만 줘도 마이너스가 되는 데가 딱 6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매칭이 어쨌든 그게 인구 비례로 안 들어와서 예. 약 200억 정도 저희는 그래서 화성, 수원, 용인, 성남은 200억. 나머지 하남하고 또 하나는 10몇 억이 마이너스가 돼요. 예. 고양이나 포천이나 이런 데 플러스였고. 그런데 여기에 12%를 만약 해야 되면 최대 마이너스가 600억이에요. 근데 600억을 하반기에 만들어내려면 사업을 중단시켜야 돼요. 한 6개월을. 그래서 어떤 부탁을 드렸었느냐면 12% 그러니까 그런 걸 한다면 오케이인데 다만 이 몇 개 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결국 시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중단하거나 이렇게 빚을 내서 드립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정에 좀 보조를 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경기도 차원에서는 일단 매우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플러스를 요구하는 똔똔이라도 되든가 600억은 곤란하고 우리가 100억이나 200억까지는 마이너스는 감당을 하겠는데 600억까지는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하느라고 의논을 했었어요. 이걸 잘 몰라요. 아, 그랬더니 이제 앞에서 싹 빼버리고 은수미도 예. 반대 이렇게 그렇게, 돼버렸던 예. 거구나. 아니 그때 모였던 분들도 의견이 그 문제 그러니까 전 도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달랐고요. 서로 그건 논의하지 말자. 우리가 찬반 논의하지 말자인데. 말자. 야, 진짜 기대기 문제네. 예. 아니 근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치가 요즘 이제 이렇게 일종의 이렇게 그룹화돼서 누구는 부족이라고 하죠. 이래서 클릭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정치적 관심을 끄니까 또 지자체장은 시민들에게 사실은 빚내서까지는 하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함이 있어도 저는 그걸 굳이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데요. 그게 설명이 안 돼서 18년 동안 동굴 속에 살았던 분이 계세요. 김민석.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본인이 제가 이야기를 한번 물었더니 서울대 동기잖아요. 네, 졸업장관이나 알아요. 이렇게. 물었더니 언젠가 오해가 벗겨지겠지 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안 그래요. 본인이 그걸 부정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인식돼 버리는 문제고. 왜냐하면 내가 그 기사를 보고 의외라고 느꼈던 점이 은수미 하면요. 대한민국 지자체장 중에 가장 보편복지주의자잖아요. 그럼요. 예. 예를 들면 아동수당 같은 거 남들 안 할 때 혼자서 제일 아동수당 먼저 같은 거 다 안 주고 선별로 하겠다 할 때 우리는 다 줄 거 했던 사람인데 이걸 왜 반대할까 했는데 말은 들어봐야 한다니까. 정말 고민됐어요. 이 600억을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경기도에 그러니까 저는 뭐 중앙과 도에서 하는 결정하는 것에 동의하는데 다만 예산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께 600억을 사업을 이러저러한 사업을 좀 중단하고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산 배분이 인구 비례로 안 돼서 생기는 문제였고 이것을 행안부도 잘 모르고 도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시가 이제 그래서 시 차원에서 예산을 뽑아 보니 특히 4개 지자체는 좀 심각하다 이 정도는 좀. 그리고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또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 더 드리는 이걸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정말 근데
정치 쟁점을 삼는 것 이런 건 재미가 없잖아요. 예산 때문에 예산을 좀 도 차원에서 다른 시하고 얘기해서 좀 이런 시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시에는 보조를 더해 주세요라고 얘기한 겁니다라는 얘기는 재미가 없잖아요. 말이 길어져. 그거 반대. 그래서 경기도에 인구가 많은 시들이 모여가지고 이재명 지사의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했다. 이렇게 굉장히 섹시하게 맞아, 만드는데. 그게 예산 문제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건 범죄라니까요. 그렇죠. 그 오해가 벗겨지겠지 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항변을 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예산에 관한 문제고 예산에 어려움은 있지만 중앙정부나 도 차원에서 뭔가 조금 더 보조를 해주면 좀 편하겠다 이런 정도 뉘앙스였던 건데 그럼 예상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전 도민 재난지원금은 결정된 거 아니에요? 지금 도의회를 통과해야 돼서 네. 저희는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집행부의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 몇 개 시들 6개에서 8개 정도의 시 어려움을 알았고 특히 작년 올해에서 너무 털어서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또 여력이 생기니까 지금만 좀 지원을 해 주시면 내년에 뭐 충분히 하겠노라 이러는 거였는데 뭐 그건 집행부 의견이어서 됐고 다만 이제 도의회를 통과를 해야 돼요. 예산을 이런 예산이 통과가 될지는 지켜봐야 돼요. 근데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 도정이나 시장하는 사람들이 예산 안 보고 마냥 지르는 경우는 없잖아요, 솔직히 없어요. 말하면. 굉장히 하루 종일 두들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 마치 이제 반대쪽에서는 그것을 이미지화 시킬 때 안 그렇습니까? 생각도 안 해보고 막 던지는 사람처럼 이렇게 아니에요. 이미지화 시키지 아니,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 경력이 짧으면 모를까. 뭐 이재명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정치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은 예산, 인사 이 두 가지는요 거의 목숨과 같은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박식합니다. 그 면에 있어서는. 이제 도 내에서 그 좀 남는 지자체하고 모자란 지자체를 더 미세 조정을 하면 그렇게 되는 문제인데. 근데 그게 또 예. 각 시마다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예. 지방 교부세라든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남는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원래 지방 교부세로 할 사업을 또 예. 이걸 근데 이렇게 이득 보는 바뀌는 지자체는 입 거니까. 싹 닫고 통과되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되게 이게 곤란한 문제였어요. 예산 문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 나오시기 전부터 은수미 애 나오냐 하셨던 몇 분이 계셨는데 싹 들어가셨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를 믿으시라고. 저를 믿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믿는 상황일 때는 그 사람 말을 먼저 듣는 게 정상이죠. 기레기 하면서 기레기 얘기만 듣고 은수미는 무조건 전도민 재난지원금 반대했대 이것만 갖고 계시면은 서로 민주시민의 어떤 저는 역량이 안 나온다고 보고 예. 그러면 지금 성남시장이 되시고 나서 그 아동수당 상위 10%는 안 줄게 할 때 우린 줄 거야 뭔 소리야 그러다가 또 그 지역화폐 뭐 이런 걸로 하다가 또 악플 엄청 맞으셨는데 결국은 국회나 중앙정부도 한국에 이거 안 되겠다 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남시를 따라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 복지의 상징처럼 예. 돼버린 거죠. 그렇게 했죠. 네. 정말 욕 많이 먹었어요. 한 3개월 두 가지를 동시에 했으니까요. 10% 먼저 줬고 그다음에 성남시가 지금 유일하게 아동수당이 한 우리 시에서 600억 정도예요. 예. 그걸 전액 지역화폐 카드로 하기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많았는데 처음에 오해 굉장히 많았고요. 뭐 이런 얘기를 모 언론이나 이런 데서 수미 앙또아네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리 앙뚜아네트를 네, 그래서 뭐 1, 2면 뭐 통기사로 내시기도 하고 그래서 한 3개월 욕 엄청 먹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학부모님들 만족도도 뭐 95% 이상이어서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성남 시민들께서는 그런 정책에 대해 좀 믿으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역화폐로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꽤 있었죠. 저희가 그걸 그 효과 분석도 했어요. 어마무시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상인들과의 신뢰 문제입니다. 우리가 네. 자영업이 한 25%가 되는데 우리 사회가
이게 계속될 거거든요. 20에서 25%. 별다른 정책이 없는데 지역 화폐가 자영업 정책이 확실히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영업이 그러니까 동네 미장원, 동네 슈퍼 하시는 분들이 잘 되면 또 거기서 뭘 사는 우리들 혹은 아기들 굉장히 서로 잘 어우러지는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거든. 관심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새로운 공동체와 아동을 사회적으로 좀 책임지는 그러한 시발점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대한민국에 등장한 지 한 10여 년밖에 안 된 거죠. 무상급식도 시작해서. 근데 그게 지금도 국회나 뭐 여기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라는 게 그쪽에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부자들한테는 왜 이런 걸 주냐라고 하지만 저번에 토론회 때 보니까 이재명 지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더 줘야 된다. 그래야 세금을 낸다. 뭐 이런 논법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편적 복지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보편적 복지 분야가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세계 전 주기별로 다 거쳐 있죠. 근데 이제 이재명 시장, 은수미 시장을 거치면서 성남은 이제 보편적 복지의 일종 메카 이런 느낌이 그렇죠. 좀 들 정도예요. 우리나라의 시범 지역. 만약에 시범 성남 활동을 시장이 많이 했죠. 저쪽으로 넘어갔다면 상당 부분 정체되거나 못할 가능성이 되게 그렇죠. 높았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도 그러니까 전국에서 안 하는 것들을 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동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그러니까요. 이것도 처음에 복지부에서 반대를 많이 네.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협의가 돼서 영유아세 18세까지 그래서 100만 원 저는 아동이 돈이 없어서 우리 아이가 뭐 병원 치료를 못 받아 이런 광고 나오지 않도록 어쨌든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자. 연예인들 동원해갖고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예. 사실 우리 같이 잘 산 나라에서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예. 국가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러니까요. 어. 그런데 그 아동 그 병원비 본인 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 이것도 그 100만 원까지 해버리면 사람들이 막 의료 남용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반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반대를 하셨어요. 실제 근데 보시면 실제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문 내기가 힘든데 이제 34명 정도한테 드렸는데 보통 평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고 주로 발달장애. 그러니까 장기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필요해서 사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러니까 한 수천 명이 상담은 받으셨는데 이게 지급과 조건이 그래서 제발 이 조건을 좀 완화해 달라고 계속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중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돈 낭비하지 않고요. 부모님들이 정말 감사하면서 상담받고 제가 그 발달장애나 이걸 받은 사람 부모님들하고 같이 만나 뵀어요. 자기네들이 정말 널리 알리고 있고 근데 이제 뭐 때문에 걸린다가 딱 드러나잖아요. 뭐 거주기간서부터 시작을 해서 연령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걸리는데 이건 이제 저희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서 하여튼 아이들은 아프다고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일은 없다. 이것도 보편 복지이죠. 근데 진짜 우리 시장님은요. 자녀분 없으시잖아요. 예. 근데 유난히 아이들 이야기하면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그렇죠. 그 특별히 뭐 있어요 그런 게? 제가 예전에 사람들이 좀 아시지 않나? 제가 고문 후유증 때문에 아이를 못 낳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유산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 다른 거죠. 저는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는 소박하지만 건강한 시민의 삶이 허용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유를 알 수 없이 유산을 하고 처음에는 그런 걸 겪으신 분들은 다 내 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뭐 너무 몸을 함부로 굴렸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네들은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고문 후유증인 것 같다. 설명이 안 되니 더 시도를 하면 위험하다라고 해서 멈췄거든요. 그런 이유로 네, 아이들에 그게 대한 복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를 좋아했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고 서남의 모든 애가 네, 내 애다. 맞아요. 뭐 이런 개념으로 정말 저번에 그러라고. 나오셨을 때 그 아이들 이야기할 때 가장 이렇게 표정이 진지하고 뭔가 약간 슬픔이 좀 느껴져서 그러니까 그게
내 경우의 어떤 그 경험도 있겠지만 최근에 그 최재형 씨가 한 말 있잖아요. 국가가 왜 국민의 삶을 책임지냐라고 하는 그 말과는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그러니까 내 능력이 된다면 어떻게든지 책임을 지고 싶다 이 그럼요. 방향인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그걸 원하세요. 우리는 좀 다른 나라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처럼 60만이 죽는 걸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는 시민들이에요. 네. 정말 다른 나라고요. 우리나라는 정말 큰 정부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한테도 힘내라고 해요. 공무원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마스크도 지원하고 뭐 백신 할 때 다들 버스 대절해서 설명 다 하고 그 문자 안내 메시지 다 받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힘내라고 항상 하지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지장님 이거는 하나 그리고 바꾸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도 큰 정부가 아니고 지금보다 2배 해도 OECD 평균에 반밖에 안 됩니다. 맞아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궤도로 간 것 같아요. 지금보다 큰 정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미국하고 너무 다른 나라고 정말 좋은 나라구나 이런. 예. 그러니까 지금 은수미 시장은 아직도 모르신 분들이 계시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장관 청문회 할 때도 나왔던 산호맹 같은 예. 산호맹의 조국 은수미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잡혀가서 고문당하신 그 역사 속에 최소한 은수미는 누군가가 욕하면 안 된다고 했던 정도의 이 진영에서는 본인 같은 아니요, 분이십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예. 자, 근데 그 이야기 하나만 더 묻고 갈게요. 아이에 네. 관련해서 돌봄 공백 제로화 정책. 예. 이것도 성남에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 왜냐면요, 이건 저희가 이제 초등돌봄 다함께 돌봄센터인데 보통 부모님들 특히 여성이 경력 단절이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을 때 어떤 정책을 마침 대통령께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어떤 정책을 만들었냐면 0에서 6세까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돌봄을 만들고 지금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다함께 돌봄센터로 해서 그때는 학교에 넣는 걸 많이 생각해요. 학교의 반, 지역의 반에서 부모님들 특히 여성들이 경력 단절 없이 그리고 아이들을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돌보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친구는 학교에서 한 1시 정도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걸 케어를 해야 되니까 학원으로 돌리든가 아니면 엄마가 그만둬요, 일을.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걸 다함께 돌봄센터라고 해서 그걸 이제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가 시장이 된 거예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저희 성남이 시범도시고요. 지금 저희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13개 만들었고 올해 20개 넘을 것 같은데 내년까지 해서 32개를 만들 건데 지금 13개도 저희가 한 2년 몇 개월간 13개를 만들어냈으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경기도에선 가장 숫자가 많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돌봄의 그 그렇죠. 예.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해졌는데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지점은 성남은 좀 굉장히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특히 그러면서 또 학부모님들을 만나 뵈니까 좀 돌봄을 아침 일찍을 못 해주냐. 왜냐면 출퇴근하시는 그렇죠. 분은 미리 좀 맡겨놓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7시 반 돌봄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리고 또 1시부터 저희가 저녁 8시까지 케어를 하기 때문에 8시까지요? 엄마 퇴근해가지고 엄마가 퇴근해야 되니까요. 어. 그러니까 아이들 밥을 먹여야 돼서 저희 다함께 돌봄센터의 특징은 반드시 식당이 있거나 식당과 유사한 기준이 있어요. 밥을 먹여야 되는구나. 예. 저녁 먹여서 퇴근시키네. 예, 당연히. 그리고 어머니들도 8시까지니까 너무 편안하게 오세요. 맞아요. 6시까지면요. 제대로 퇴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눈치 보고 시계 기다리다 땡 하면 뛰어나와야 되는데 그 길 좀 막히면 또 애가 막 네. 혼자서 기다리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에 열세 아동 80만이라 하는데 성남에는 그 열세 아동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좀 보여주신 거 아닌가 싶고요. 왜 국민의 삶을 지방 정부가 책임집니까? 최재형 씨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예, 참. 그러니까 옛날 분이신 거예요. 그냥 제조업 시대 보면 그런 거잖아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지. 그게 예. 제조업 시대였어요. 근데 메타버스 시대, 디지털 시대는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못 만들어요. 한참요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 막 폭행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예. 당시에 어르신들이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주부들이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맡기고 놀러 낮에 다닌다. 놀러 다닌다고.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놀러 다니는 거 아니다라고 변명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음, 좀 쉬면 안 됩니까? 맞아요. 가끔씩 커피 마시면 안 되냐고요. 음, 그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방송마다 다루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출산율이 1이 안 되는 세계 유일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겠냐고. 아이 키우기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힘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여성 노동력을 안 쓰면 이제 나라가 유지가 안 되는데 아직도 그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요즘은 저희 세대 때만 해도 아이들끼리 놀았어요. 그냥 골목에서 학원 보내. 근데 요즘은 한 아이에게 쏟아야 되는 정성이 10배쯤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 네. 그래서 정말 아이돌 보면 좀 사회가,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아까 문재인 케어 이야기에 아까 잠깐 언급이 되긴 했는데 아령 의료비 본인 부담 10만 원 상한제 100만 원 상한제. 100만 원 상한제 죄송해요. 내가 예산이 없어서 이러면서 한 번 더 가게 시켰는데 다 작전이 있었지. 이거랑 지금 성남의료원이랑 연결을 어떻게 지어볼까요? 성남의료는 이제 100만 원 상한제를 하면서 더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공공의료하고 결합이 되면 그러니까 발달장애 아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친구한테 병원비는 좀 줘. 하지만 이 발달장애가 예를 들어서 재활치료를 받는다거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는 건 사실은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성남시립의료원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료 쪽을 그리고 아이 의료 쪽을 확산을 하는 거죠. 사실 그 돈이 좀 안 되니까 네. 일반 병원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성남에서는 시립의료원까지를 만들어서 굉장히 하고 있고. 굉장히 본인이 뿌듯해하셨어요. 성남에 의료원 생긴 거. 네. 그 진주 의료원 생각해 보면 더 네. 느낌도. 예. 근데 그거 세우는데 굉장히 과정이 오래 걸렸던 거죠. 오래 걸렸고요. 사실은 이재명 지금 도지사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했고 이재명 도지사하고 그것 때문에 정과 하나 생기지 않았어요? 성남 의료원. 아마도 아니, 그랬을 맞죠?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운동, 그러니까 성남의 거의 모든 시민운동 단체와 그 당시 이재명 시민운동가가 추진을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소고발이 벌어지고 1차 뭐 2차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저는 원래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끝나는 게 프로그램이었어요. 예. 근데 전임 시장 때도 그걸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2년이 더 걸리고 쉽지 않았어요. 제가 이재명 지사님을 처음 배웠던 것도 성남시립운동 건립추진위원회 자격으로 아, 배웠는데 처음에는 아이고 변호사가 뭐 그 공공의료 학종 이렇게 하지 뭐 저희는 이게 업이니까 정말 학생 때부터 이 운동을 계속 해왔는데 거기서 봤는데 멋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정치를 하게 된 이유가 하도 안 되니까 그냥 내가 시장 돼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예, 하셔서 근데 내가 시장 됐는데도 안 됐다는 예. 거지.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이 시작하면 은수미가 마무리 지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만요. 그게 천만다행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보세요. 진짜 시장이 저쪽으로 넘어갔다거나 아마 힘들었을 예, 거예요. 같은 민주당이었어도 어떻게 보면 그 보편 복지랄까 센 복지의 이미지를 이재명 도지사가 다 갖고 있는데 그보다 더 센 분이 아니면 내가 보기에 분명히 후퇴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시립의료원이 예를 들어서 이게 투자라고 저는 복지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한 300억 이상이 적자예요. 네. 당연히. 그리고 이게 코로나 시대가 이제 오래되다 보면 한 몇 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한 100억, 예. 적자가 100억 이하로 떨어지는 게.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경험을 다 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다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네. 시의회에서도 반대를 안 해요. 음. 그런데 만약 이런 게 없었더라면 아니 초기에 그런 적자를 감당하는 의원을 왜 만들어? 의원이 이렇게 많은데 서울대병원도 있지 무슨 차병원도 있지 병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병원이 많은 곳이에요. 네. 근데 또 병원을 지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동의율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리고 이 코로나 방역을 하는데 또 시립의료원이 소리 없이
든든한 역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점 전담병원이에요. 야, 근데 그 그러니까 시립 의료원 만들려고 했다가 벌금 한 번 낸 거를 무슨 파렴치 전과처럼 이야기하는 쪽은 정말 너무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 장마철에 정말 먼지털이 하듯이 이제 터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선거가 앞두고 있으면 심해져요. 근데 지금 저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장의 제일 의무는 백신 제대로 하고 방역 제대로 해서 내년의 중요한 정책 선거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마스크 벗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장은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이 방호벽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지자체장을 좀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아실 텐데 이제 성남 FC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검경이 3년을 털었어요. 3년을 털어서 안 나온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검은 옷을 입어야지 왜 푸른 옷을 입냐 이거를 갖고 그렇게 참. 아니 근데 이게 모르시지만 이게 지자체장한테 어떤 피해를 주냐면 우선 성남시 공무원들이 수십 명이 3년간 불려다녔어요. 그다음에 압수수색 당했어요, 저희. 3년 동안에 9분 압수수색. 근데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하여튼 고소고발 30건. FC도 압수수색 건 중에 하나에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들 후원이 다 끊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후원까지도 개인 후원자의 통장도 다 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시의회에 이번에도 또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성남 FC 구단이 보통 때는 무관중이어야 되잖아요. 네. 또 무관중에 기업 후원이 끝나니까 꽤 많은 액수를 제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또 시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압수수색에 공무원들 다 뒤흔들리고 제가 그 달라는 자료들을 거의 다 봤거든요. 3년을 그랬어요. 3년. 그럼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후원금까지 끊어지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FC 죽으라는 건가. 그러니까 그렇게 지자체를 흔들어대면 저희가 FC만이 아니라 FC 관련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 클럽을 만드는데 그래서 그것을 또 시민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것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FC 전용구장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거대한 그 스포츠 복합 문화 공간 같은 것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되돌려 드릴 생각인데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당장에 FC 구단이 마이너스가 되고 선수들을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럼 구단이 죽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자체는 움직이기가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지자체장을 흔들어요. 그 화요일 날 보니까 안상수 씨라는 분 있잖아요. 옛날에 인천시장 했던 분 대선 나오셨는데 처음 아셨죠? 이재명 지사가 네이버 후원금 받고 제2 사업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3년을 털었어요. 성남을 재취임하자마자 3년간. 그다음에 또 이제 또 흔들리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건 뭐 언론에도 많이 났는데 그 윤석열 그 후보의 장모님께서 저희 성남 땅을 한 16만 평 정도를 맞다. 사셨어요. 그렇죠. 대장동. 아니 대장동이 아니라 대장동 도촌동. 남영이구나. 도촌동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재산세를 29억을 안 내신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재산세를 안 냈고 그것을 명의신탁,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안 한 거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과징금을 물려야 돼요. 29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고액 체납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이걸 매겼는데 당시 그쪽에서는 또 반대 소송도 하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이제 또 이게 고소고발에 연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 우리가 일을 하기가 힘든데 이런 걸로 끊임없이 지자체가 흔들려요. 단지 압수수색만이 아니에요. 그 후과가. 그래서 저희 성남시는 거의
전 부서가 한 번 이상 압수수색 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행정력이 엄청 털리는 거야 지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업 한 번 차질 없었습니다. 백신 접종 최선을 다하고 있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좀 흔들지 마십시오라고 항상 말씀을 예. 드리고 저희 최선 다하고 있는데 정말 지자체장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경선에 나가시는 그러니까 대선 이제 주자들도 좀 이재명 지사가 이제 워낙 유력한 후보다 보니까 예. 성남시 흔들고 그 유타는 웃음 시장이 맞고 이제 이런 거지 막 다 팔자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제 문제는 네네. 어제끔 보편적 복지의 성남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선두주자처럼 돼서 그러니까 광역으로 보면 경기도라고 봐도 기초단체로 가면 성남시가 이제 가장 앞서가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고 근데 지금 시장님 같은 경우는 뭐 노동운동 하셨고 감옥도 갔다 오셨고 고문도 당하셨고 나중에 이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이제 오랫동안 계셨고 그래서 네, 노동운동에서는 대한민국 뭐 내노라는 전문가시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성남시에는 비정규직가 없습니까? 아, 많아요. 무슨 소리예요? 왜 있어요? 당연히 있죠. 원수미가 시장인데 어떻게 비정규직이지? 편의부동하십니다. 무슨 소리야.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특히 그리고 저희 요즘 고민은 저희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라는 거 네. 만든 이유가 예전에는 노동자, 근로자, 고용계약, 사회보장 이러면 됐어요. 요즘에 이게 노동자인지 아닌지. 네. 예를 들어서 저 오늘 이렇게 화장을 해주신 분 프리랜서세요. 근데 저하고 이 화장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계약 해지를 당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상담을 하셔서 제가 30분간 그 얘기를 이론 들어간 거 해드렸어요.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메타버스 시대는 기존의 고용계약이나 이런 게 완전히 경계가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는 노동자도 근로자도 아니고 일하는 시민을 어떻게 지자체가 보장하고 사실은 지자체가 그러한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걸 뭐 무료 상담이나 이런 거 하겠노라고 하면 이게 또 이 공직자 선거법 위반이 되고 예. 해서 조례를 만들고 이제 채비를 했고요. 그리고 고용부하고도 좀 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지자체도 기업이나 중앙정부에게만 이런 일하는 문제를 넘길 게 아니라 지자체가 좀 전면적으로 나서서 특히 이렇게 자영업, 프리랜서, 뭐 라이더 이런 배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사회안전망, 사회적 보장을 하자라고 지금 시작을 한 거지요. 예, 근데 아까 그 댓글창에 어떤 분이요. 은수미 시장님 분당만 편애하지 마십시오. 분당 가면 제가 원도심에서 살아요. 어. 원도심에서 지금 6년째 살고 있는데 분당 가면 분당 주민들은 왜 원도심에만 퍼주냐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원도심 분들은 왜 분당만 편애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저희가 항상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근데 말씀을 어느 드리는데 지방을 가나 누군가 건설 어떤 분위기에서 신도시를 꼭 만들어 놓고 그 도심을 약간 황폐화시키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균형추가 한쪽으로 쏠려 있고 그 도심은 아파트 가격도 엄청 떨어지고 사실 그런 흐름이 일정 부분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아니에요. 성남은 성남은 안 거꾸로예요. 그렇습니까? 성남은 요즘 걱정이 그러니까 작년에 평당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게 분당이고요. 작년에 공시지가가 가장 전국 1위가 저희 수정구라고 이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도심도 33평형이 12억이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이 자꾸 용인이나 다른 도시로 가세요. 100만 도시가 안 되고 93만 줄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계속 그것 때문이고요. 바로 옆에 용인 있고 막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동은 한 270만, 그러니까 인구의 3배가 이동을 용인이나 다른 데로 광주로 가셔서 다시 일자리는 성남으로 오시고.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작은 기업들이 들어오려면 평당 가격이 낮아야 되는데 저희가 성남 하이테크밸리라고 오래된 산업단지가 있어요. 지금 이걸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여기가 평당 가격이 1,000만 원이 넘어버렸어요. 1,000만 원이 넘어버리면 저희가 좀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창업이나 조금 미래 전망은 좋지만 아직 자금력이 없는 기업들이 와서 일하시기가 힘들어져서 근데 그런 것들 어떻게 지원할까 하는 고민을 해서 성남은 행운일 텐데요. 요즘은 구도심이 거의 날개에 닫힌 그러니까
듯이 지금 상승세를 타고 뭐 도시 있어요. 재생사업 같은 그런 거 하시고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교통이에요. 제가 교통사업만 12개를 해요. 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나라는 도로 다이어트는 지금 당장 어렵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탄소제로나 기후 환경을 보면 지금 대중교통을 바꿔야 되고 그 대중교통으로 바꾸는 방법을 전 도로교통에서 궤도교통, 철도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트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경제성이 좋은 판교 트램을 해보면 그 다음에 원도심에 모란 트램을 놓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지하철 3호선을 용인 수원까지 연장하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걸 경전철로 놓을까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발표될 때마다 땅값이 올라요. 아 그렇죠, 그렇죠. 원래 그렇죠. 네, 왜냐하면 교통이 좋아지면 질수록. 근데 그래서 예전에 김부선, 그러니까 김포 부천. 어유 김부선. 예, 아, 깜짝 놀라셨죠? 요즘 따라오고 놀라서. 아니 우리 그때가 그날 나왔을 예. 때 그 주민들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 성남은 다 가져가냐? 그래서 제가 세봤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우린 GTX-A도 하고 뭐 경강선도 있고 지하철 3호선 연장도 하고 위례 3동선도 만들 거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다행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 도시 가치 전체가 같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래서 성남 시민들은 하여튼 교통 문제는 굉장히 좋아하죠. 원래 시장 되시기 전에는 이제 토목건설을 반대하던 쪽이었는데 이 가시고 나서는 뭐 엄청나게 그 토목건설 많이 하신 원래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시장 되면 달라진다고. 잘 보니까 성남에 이게 필요하구나. 내시가 중요하니까 예. 그 일종의 그 균형 발전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SOC 잘 돼. 이렇게 막상 해놓지만 시장이 되면 SOC도 필요하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유럽의 도시들 가보면 굉장히 저렴한 트램 타고 그 비용도 별로 안 들면서 마음껏 가지 않습니까? 예. 그것만 해놓으면 이제 교통량이 확 줄어들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탄소 줄어들죠.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성 있죠. 교통사고율 줄어들죠. 근데 이런 게 이제 기준으로 아직은 아니에요. 제조업 시대 기준이지 이제 트램 시대, 메타버스 시대의 기준은 아니어서 아예 우리가 모범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리고 중앙 정부의 제도 바꾸자라는 얘기를 독일의 하려고요. 프라이부르그 시가 그쪽에 아주 모범적인 도시인데 한국에서 보고 가는 지하철가 수십 개나 많은데 해 타는 데는 하나도 못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성남에서 그걸 하면 우리도 저 배워서 이렇게 했다 좀 보여줄 수 정말 있을 열심히 것 같아요. 추진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새날에서요. 생각해보면 기초단체장들 인터뷰는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예.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성남이 일종의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모델 같은 도시가 그렇군요. 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제 은수미라고 하는 이쪽 진영의 최고의 셀럽이 예. 아까 질문을 드리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요. 그 디테일이 예. 다 자기가 체득화되어 있기 때문에 술술술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만개칠남 아니십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다만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모르지만 공무원 실제 주도하는 분들이 너무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공무원분들이 그러시는데 이제는 서로 줄줄줄 깨고 있어요. 그럼 맞춰보면 재밌잖아요. 예. 서로. 그리고 저한테 와서 주장도 하시고 공무원 동료들이 그럼 참 좋아요.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이 성남시장 안 하니까 성남 망했다 이런 소리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 예.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악플을 달어? 근데 정말 아니에요. 그 국회의원 할 때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만 알면 되잖아요.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 할 때도 그 영역만 하면 되는데 지자체장은 그야말로 종합행정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시는 분들한테 잘 선택을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비서관을 할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전국을 상대로 예. 공중에서 이렇게 찍어가면서 말로써 제도를 바꾸는 이런 공중전을 하는 느낌이었다면 지자체장은 지역에 포커스를 맞춰서 완전히 보병이에요. 지상전을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세세하게 알아서 자칫 잘못하면 시야를 뺏길 수는 있죠. 하지만 어쨌든 지상전에 저 숲에 저 돌에 저 나무의 왼쪽이 어떻고 오른쪽이 어떻고 이걸 다 그러니까 원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그러니까 숨소리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공중전을 하면 스타가 되기는 쉽고요. 그런데 지상전을 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타성, 상징성, 어떤 공중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자체장을 하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본인만의 장점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셀럽이다 보니까 성남시의 정책은 더 관심을 받게, 그러니까 좋은 측면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외적인 거죠. 어. 그러니까 지자체장들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저 너무 좀 이렇게 압수수색 많이 당하고 막 이렇다라고 했더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시분 사람들은 내 이름을 몰라. 근데 성남시 사람들은 알잖아. 그러니까 다행이지라고 얘기하는 그 안타까움. 근데 지자체장들은 사실은 이름 없이 보병전을 하는 지휘관이 대부분인 게 맞아요. 성남시의 팔자가 그런 거네요. 예. 이재명 웃음이 라인이 그런 거 시장들이 같아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더 탄압받는 느낌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거 같아. 어쨌든 쟁점이 돼버리는데 예. 지자체장의 기본은 저는 보병을 진두지휘하는 정말 숨소리도 아는 지역 로컬. 그렇게 많은 일을 다 공부하고 직접 또 개입해서 지시하고 이렇게 하시려면 좋아하시는 영화도 못 보고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잠 안 자고 봐요. 잠 안 자고 봐요. 근데요, 은 시장님께서 지금 보니까 그 아까 어린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간 천착하는 느낌인데 아동 학대 예방 정책, 또 디지털 성범죄 통합 지원센터 이게 지자체 차원에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디지털 성범죄 통합지원센터는 저희가 최초예요. 다른 데가 만들었는지 모르겠고요.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시범 사업이어서 되게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제 학대 조사나 이건 경찰하고 공무원이 맡는 것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도 양천구에 그 부모가 학대해가지고 애가 죽고 뭐 이런 일들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그거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데 이렇게 성남에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면 다른 분들은 좀 편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아이 한 명의 생명이라도 이것이 구하는 일이기를 바래요. 예. 야, 그런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죠. 지자체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CCTV나 달고 정도로 할 것 같은데 이거를 아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라는 것을 운영하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처음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가 혹시 모범택시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거기 보면 그 각종 사회 악인 사람들을 법 밖의 테두리 안에서 처단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주인공이. 거기 보면 디지털 성범죄. 옛날에 그 위디스크 맞아요, 그걸 모델로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그런 거를 한다는 거잖아요, 지자체가. 그렇죠. 그 지원해 주는 거예요. CCTV도 그냥 TV가 아니고 그 행동이 이상하면 그걸 딱 비춰주고 팔로우 해주는 그런 CCTV를. 아니 제가 청와대 있을 때 가장 가슴 아팠던 게 그 몰카로 찍힌 영상을 지우는 걸 장의사라고 그러지. 디지털 장의사를 하는데 월 최소 3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했는데도 예. 자기가 돈 내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닌데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좀 지원하고 싶어요. 아, 잘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정말 그런 고통을 젊은 친구들이 아이들이 겪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성남시 그에 있는 CCTV가 8,389대예요? 예. 와. 성남시는 지나가면 CCTV에 한 몇십 번은 찍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이런 논란도 있어요. 근데 전 사실은 그 고민 많았는데 마음을 비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면 뭐 하나는 피해를 받게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어두운 것도 많고 해가지고 정말 CCTV는 거의 눈에 불을 켜고 바꾸고 있어요. 바꾸고. 그런데 이제 다른 확인하고. 지역은 이제 겨우 세테드를 해가지고 그 범죄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쪽에 하고 있는데 성남은 한 2걸음 정도 앞서 나와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 보호구역 또 범죄 취약구역 이런 데서는 이상 행동을 하면 예를 들면 쓸데없이 같은 사람 왔다 갔다 배회한다. 또 뭐 갑자기 썰진다 이런 거 하면 그러면 노티스가 돼요. 노티스 하고 경고하는 그런 지능형 지능형 CCTV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성남시 하면은 그 이재명 지사 그 이전에는
경기도에서 못 사는 동네. 아, 솔직히 그래.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 깨놓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 모라토리움 당할 예, 정도로 예, 예. 지금 그 시청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었던 그 시청에. 1조 원짜리. 예. 근데 성남이 지금은 사실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시기가 된 것도 사실. 하늘 아래 분당. 요즘은 제가 약간 자부심을 느낀 예전에는 분당만 얘기를 하죠. 분당 판교만. 아. 요즘에는 성남 얘기도 하세요. 시민들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예. 그러니까 성남으로 조금 상징적으로 통합될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 이 지역 격차가 많으니까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야, 시장 한 명만 잘 뽑아도 좋은 동네 되는 게 그게 지자체의 이 목적 아닙니까 사실? 아니 당장 뭐 저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올랐다니까 그게 현실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영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은수미 부동산 투기 조장.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땅값을 올렸어.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25년까지 공공주택 한 7,000호 지을 생각이에요. 다만 시민들이 반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예쁘게 잘 지을게요. 그러니까 또 서민들이나 청년 신혼부부가 좀 거주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에요. 옛날에 성남시정 인수위원회를 하면서 건축 부분 또 이제 제가 저 복지 파트에 정말 많이 있어서 하셨다. 예, 도와봤는데 그 태평 그 동 같은 데는 야. 산골짜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 그때 예. 이재명 시장 때. 예, 인수위원회 하셨대요. 그 밑으로 그 주차장을 지하로 놓고 길 위에는 애들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하고 맞아요. 공원 만들고 이런 예. 것들 그때 논의한 거 보고서 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앞서가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거 이제 제때 만들고 구현하셨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자부심으로 얘기하는 게 오랜 수건 사업, 뭐 20년, 30년 된 수건 사업을 거의 다 해결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 이제 아동 수당 우리가 제일 먼저 전 아동한테 줄래 100% 줄래 하면서 이제 그때 지역화폐로 주신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성남하면 지역화폐의 어떤 상징과 또 같은 그렇죠. 곳이 됐어요. 예, 예. 해보시니까 어때요? 그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 가천대하고 또 손잡고 그것도 뽑아봤어요. 효과 분석도 했는데요. 우선 저희 성남의 특징은 첫 번째, 지역 화폐가 세 종류예요. 카드, 모바일, 지류. 어르신들까지 다 할 수 있게끔. 다.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이고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이 세 종류를 연합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이걸 착 플랫폼 중에 성남시는 그러니까 거기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이런 플랫폼에 배달하고 온라인 몰을 지금 연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 상권에서 온라인으로도 지역 화폐를 쓸 수가, 그러니까 온라인 배달을 해도 지역 화폐를 할 수 있는 거. 대신 이 배달 앱들은 수수료 2% 이하여야 돼서 요기요나 쿠팡은 이런 데를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효과를 보긴 해야 되는 하여튼 이런 통합 플랫폼까지를 만들어서 하니까 우선 첫 번째로 정말 지역 화폐, 그러니까 저 처음 갔을 때요. 성남이 지역 화폐가 약 200억에서 400억 정도였어요. 그다음에 제 1년 후에 1,000억 정도가 됐어요. 아동수당 600억이 아동수당 1,000억이 됐고 그 다음에 뭐 재난지원금 하니까 5,500억에서 6,000억 국비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평균 3,000억에서 4,000억 정도의 시장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에 들어와서 쓰시는 분들은 플러스 알파로 써요. 지역 화폐를 쓰고 돈이 좀 부족해. 그럼 그냥 카드로 써요. 왜냐면 우린 지역 화폐 카드가 있거든. 그러니까 연계했었어요. 그리고 상인들은 열심히 상인대학 다니시고 이러면서 또 할인도 해줘. 그러니까 서비스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서비스도 좋아지고 할인도 되고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지역 화폐는 6% 할인이었는데 이때만 지금 10% 할인이었거든요. 지금 사면 더 주는 거죠? 10%를 예.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를 90만 원에 이미 10% 할인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 불티나게 팔려서요. 제한을 해요. 한 사람은 월에 50만 원만 살 수 있어요. 하도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정말 많이 쓰고 그리고 예전에는 지역 화폐 돼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왜 여기는 지역 화폐가 안 돼요? 왜 상품권이 안 돼요? 왜 모바일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세요. 가장 앞서간 도시가 되는 부분에서. 예, 우선 그렇게 되고 상인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연계해서 되니까. 그럼 골목 상권은 확실히 살아나는 확실히 도시겠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상인분들 만나면 고맙다는 얘기 많이 듣고요. 저 아동수당으로 되게 힘들었을 때 제가 눈물 날 뻔한 게 좀 의도하지 않은데 상인회에서 각 곳곳마다 프랭카드. 은수미 시장님 뭐 힘내세요. 은수미 시장님 아동수당 지역 카페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플랜카드를 거신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초기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상인분들한테는 해드릴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해드리고 정말 어떻게 하면 성남 상권을 살릴 건가가 서로 고민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그 현재 대선 주자 1위인 이재명 시장과 은수미 시장 사이에 있던 이종의 합 같은 게 느껴지는데요. 요거를 그냥 계승 발전시킨 케이스인데 예. 그 anything but 이재명 이렇게 했다면 또 다른 문제였을 거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을 하는 맞아요. 소득주도 예, 성장을 구역할지 하고 있는 구현한 거고. 거예요. 기본소득을 이런 식으로 주면 되는 예, 거를 예. 또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아동수당 10%는 우리가 다 줄래 했을 때 예. 처음에 맘카페 같은 데서요. 이 은수미 시장 엄청 욕했어요. 그 당시에. 맞아요. 사실 그쪽에 살지도 않으면서.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던 걸 기억해요. 심지어 그 소위 그 민주당 내 분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도 은수미 시장 엄청 욕했는데 결국에는 은수미 시장이 맞았음을 그냥 증명하는 그래서 사건이었거든요. 저희 모르겠습니다. 저 앞에서는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자영업분들은 최저임금 올리고 그런 걸 힘들다고는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해 매출로 바로 주세요. 나타나니까. 예, 나타나니까요. 오늘 시간이 저희가 준비한 거 반밖에 못 했거든요. 지금 산업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 언급도 못하고 지금 끝났는데 푸나님 어떻습니까? 이 다음번에 따로 산업정책 부분 한번 그러시죠. 모셔서 그러니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직접 말을 들어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자꾸 언론이 만든 기레기로 가면서 기레기 말을 듣고 은수미 말을 안 듣는 사람들한테 예. 우리가 기회를 조금 더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의 모델을 실증센터 같은 역할을 하면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들으면 들을수록 야 이거 좀 사람들이 듣고 배워야 되는데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 열린 마인드와 본인의 어떤 살아온 삶에 대한 어떤 자기 자신의 실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이제 뭐 전당 밑에 분당 이런 게 아니라 성남 하면은 이제 서울보다 훨씬 기본적인 복지가 잘 돼 있는 예.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까지 하시면서 지방자치제를 했던 이유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복지를 위해서다. 지방자치 첫 번째 이유는 복지를 위해서인데 그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바로 그런 거기다가 시간이거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복지가 경제 성장에 어떻게 기여하고 주민들의 그 소득 증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지금 증명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가가 왜 국민의 삶을 책임지냐고 했던 분이 지금 엄연히 현실로 존재하는 이런 선거판에서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지금 지방 정부의 장으로서 보여주고 계시는 예. 우리 윤수미 시장님 목소리 시그니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JTBC가 내가 이질만 하면 단독을 걸어가지고 뭐 선거 때 도왔던 사람들 뭐 부정 채용한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압색 받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그런 일이 생기니까 저희 진정성을 믿어주시는 분들이 확인이 돼요. 아니요 말 안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요? 뭐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그런가요? 다음에 빠른 시일 안에 한 번 더 나오셔가지고 네. 이제 뭐 그런 저는 또 오늘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님 저 카메라 보시면서 아이 컨택 한번 하십시오. 시청자분들한테 뭐 예. 하시고 싶은 이야기 다 하세요. 한 20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코로나 상황에서 모두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고 불안이 컸었는데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시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하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큰 정부, 복지 정부, 메타버스 시대에 걸맞는 좀 용감하고 따뜻한 정부로 나아가라는 목소리라는 거 요즘 배워요. 그래서 야, 우리 한국 정말 다른 나라고 다르게 나아갈 수 있구나. 시민들이 계시는구나 하는 걸 요즘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이런 행운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 행운 놓치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짧네요. 자, 오늘 은수미 성남시 시험 관계였고요.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우상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실제로 이 방송의 목적에는 굉장히 최적화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자,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248회 방송은 은수미 성남시장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빠른 시일 안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현재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